지방 경기도죠. 경기도의 양주 지방에 있는 그 산대놀이는 별산대놀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구별해서 이야기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거나 양주에서 펼쳐졌던 산대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여러 부분이 또 공존하고 있는데 8개 마당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의막 사령 놀이 부분만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욕심이 생길 수도 있어요. 양주 별산대놀이 좀 어려운데요. 전체를 다 보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힘들어서 못합니다. 자, 사실은 전체를 볼 필요는 없어요. 앞에서 공부했었던 봉산탈춤하고 내용상 굉장히 연결되는 부분도 많고요. 그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주로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하는 것이니까 뭐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 전체에 대한 얘기를 또 간략하게 해드리니까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양주별산대놀이나 봉산탈춤 다 준비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특징을 살펴보면 봉산탈춤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언어의 양면성, 뭐 공간의 어떤 개방성 그 얘기했었죠. 고도의 풍자성, 개방구조로 관객과 악공의 참여를 유도한다. 그죠? 8마당의 옴니버스식 구성 뭐 똑같습니다. 그죠? 7과장이었는데 이건 8마당이라는 것 정도의 차이가 있겠군요. 양반 파괴승에 대한 풍자, 서민 생활의 애환 이것까지도 봉산탈춤하고 똑같습니다. 자, 내용까지도 유사하고 형식, 뭐 놀이의 과정 거의 어떤 장면을 딱 짤막하게 보여주고 이게 양주별산대놀이냐 봉산탈춤이냐 그럼 전문가가 아니면 모를 정도의 그런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말뚝이가 등장을 합니다. 말뚝이 봉산탈춤에도 등장했었죠. 너 여기서 만나보기를 천만다행이구나. 쇠뚝이 그래 쇠뚝이 봉산탈춤에 등장하지 않는 인물이군요. 그래 요사이 옹색한 일이 있구나. 자, 여기서 옹색하다라는 말은 좀 살기 어렵다, 가난하다, 궁색하다 이런 말로 쓰는 말이죠. 근데 여긴 문맥적으로 보면 어려운 일이 있구나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옹색한 일이 있구나, 뭐 어려운 일이 있니? 라는 얘기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내가 다름이 아니라 우리 댁 새님, 서방님, 도령님을 모시고 과거를 보러 가는데 산대굿 구경을 하다가 해가는 줄 모르고 있다가 의막을 못 정했다. 자, 의막이라고 하면 그냥 쉽게 거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시 거처, 머물 곳. 나는 여기 아는 사람도 없고 천만 의외로 너를 여기서 만났으니 의막 하나 정해다오. 염려라 정해주마. 장단에 맞춰 장례를 돌다가 의막을 정해놓고 말뚝이의 얼굴을 탁 친다. 자, 어떻습니까? 장소, 공간, 배경 세트 필요 없죠. 그죠? 그 장소, 공간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원을 그으면 집이 될 수도 있고 강이 될 수도 있고 연못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공간의 개방성, 자유로움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사면중지, 여기서 사면이라는 것은 악공이 연주하는 음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악공 연주 음악이 멈춰지니 음악을 정해놓고 왔다. 혹시 그놈들이 담배질을 하더라도 아랫윗가는 분명해야 하지 않겠느냐. 자, 아랫윗가는 분명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어느 정도 그들의 신분을 감안했다. 뭐 이런 의미로 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집이니까 뭐 담이라든가 어떤 구간에 어떤 구분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될 수도 있겠고요. 영락업지 그렇지. 동주의 뜻이겠고요. 그래서 말뚝을 삥삥 둘러서 받고 띠를 두르고 문을 하늘로 냈다. 자, 여기 보세요. 돈사, 즉 돼지 우리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그대로 봉산탈춤에서 여러분들이 봤던 장면하고 너무나 유사하죠. 자, 그런데 반어적인 어법을 사용하죠. 그가 고래등 같은 기아집이로구나. 반어의 어법을 사용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쇠뚜기와 말뚜기가 모여서 그 의막이라는 소재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양반에 대한 조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봉산탈춤의 양반 과장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영락업지, 그 집을 들어가자면 물구나무를 써야 들어가겠구나. 영락업지, 얘 너하고 나하고 사귄 것이 불찰이지. 자, 우리 새님 들어 모시자. 그래서 뒷장면에서는 그 새님들을 데리고 돼지 우리에 돼지를 몰아넣듯이 우 해가지고 집어넣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새님이나 서방님 도령님들도 그냥 구획을 정해놓은 그 부분이 마치 진짜로 집이 있는 것처럼 해서 들어가는 장면을 연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장면은 의막을 통해서 무엇했다고요? 의막을 통해서 양반에 대해서 조롱을 하고 있는 장면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반어적인 어법이 사용됐다라는 것, 그 다음에 뭐 쇠뚜기와 말뚜기라는 인물이 여기서 양반을 조롱하는
그런 풍자하는 인물로서 등장하고 있다는 것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장면. 셋님, 이 의막을 누가 정했느냐? 아, 친구 셋뚜이가 정해줬어. 셋뚜기에게로 가서, 예, 우리 댁 셋님이 의막을 누가 정했느냐 하기에 내가 정했다고 했다. 그러니 우리 댁 셋님을 한번 봐라. 내가 그런 양반을 왜 뵙느냐? 자, 여기서 거부를 나타내는 것 역시 이제 시대 상황에 따라서 양반이라는 존재가 그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신분상의 동요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겠고요. 신분 동요. 자, 신분 동요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너 그렇지 않다. 이 다음에 우리 댁새님이 벼슬이라도 하면 너 괜찮다. 혹시 청편지 한 장이라도 쓰면 괜찮다. 자, 청편지라는 것은 결국 뭐겠어요? 그렇죠? 이 비리를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당시의 시대상에 대한 반영이라고 보면서 그 시대상에 대해 반영해 놓고 비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선 후기 말기로 가면 매관 매직, 이런 그 뇌물 이런 것들이 성행하던 시절이죠. 김 씨와 조 씨에 의해서 정권이 좌지우지되면서 세도 정치죠. 세도 정치에 의해서 나라가 굉장히 썩어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적인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내 말대로 뱉고마 장단에 맞춰 샌님 일행을 둘러보고 와서 말뚝에 얼굴을 탁 친다. 사면 음악이 멈추고 보고 왔느냐? 내가 샌님 일행을 뵈니 그게 무슨 양반의 자식들이냐? 역시 양반에 대한 조롱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량의 자식들이다. 자, 한량이라고 하면 옛날에 뭐 무과에 나가려고 하면서 활을 쏘고 그래서 한량이라고 했을 때 모두 다 뭐 한심한 존재는 아니었다고 합니다만 어쨌거나 좀 집이 살만은 해서 돈은 있고 돈 잘 쓰고 놀고 다니는 녀석들. 그러니까 현재 그 이렇게 변화된 의미로 보면은 현 시대의 사회에 별로 쓸모없는 인간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한량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지 않다. 분명한 양반이시다. 내가 뵈니 셋님이란 작자는 도포는 입었으나 전대띠를 메고 전대라고 하면 돈을 넣기 위해서 허리춤에다 차는 그런 뭐 주머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부보자기 두부의 그 두부를 이렇게 뭐 해가지고 그 뭐라 그러냐 순두부 있죠 순두부 그 순두부 상태를 보자기에 싸서 짜는 그런 보자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두부 보자기를 쓰고 화선을 들었으니 화선은 그림을 그려 넣은 부채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 놓은 부채는 어느 정도 양반의 모습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전대띠라고 하면 상인들이 주로 차고 있겠고 두부 보자기는 머리에 쓰는 녀석이 아니죠. 그게 무슨 양반의 자식이냐? 바닥의 아들놈이지. 자, 그냥 길거리에 다니는 녀석이다. 얘 그렇지 않다. 그 댁이 비난해서 가난해서 세물전이라고 하면 무슨 결혼식이라든가 의식의 물건을 빌려주는 그런 상점이 되겠고요. 의복을 새를 내어 얻어 입고 와서 구색이 맞지 않아 그러하다. 자, 가난하기 때문이지 별로 그렇진 않다. 자, 결국은 이 부분에서는 양반에 대한 희화 그리고 조롱이 나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 조롱이 나게 되는 것은 양반이 부름에도 불구하고 한번 빼는 장면에서 양반이 조롱되고 무시되는 그러니까 신분상의 동요가 일어나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양반에 대해서 한량의 자식들이다라고 단정 짓는 부분을 통해서 또 한 번의 조롱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양반의 복색 옷 모양, 모습을 통해서 조롱하는 부분이 세 번째로 등장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역시 그 봉산탈춤에 나오는 양반가장하고 마찬가지로 이 부분 양주 별산대 놀이의 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 양반을 희화하고 조롱하고 무능력한 존재로서 깎아내리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전체 부분에서는 이 말뚝이 놀이, 의막 사령 놀이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짤막하게 한번 살펴봤고요. 전체 부분을 보면 앞에 봉산탈춤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상자춤이라고 해서 먼저 상자가 나와서 제의적인 어떤 의식을 행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옴중춤이라고 해서 옴이 그러니까 옴이 옮아서 피부에 막 이렇게 좀 염증이 생긴 그런 옴중이겠죠. 옴중이 나와서 파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또 나오게 되는데요. 옴중하고 상자하고의 관계가 살짝 만들어집니다. 상자 중에 어린 상자가 옴중을 조롱하게 되고 옴중이 그 상자를 쫓아내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게 되고요. 연잎과 눈금적이 춤은 연잎이라고 하면 굉장히 능력을 가지고 있는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승려가 되겠고 눈금적이는 그를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 승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승려가 나와서 옴중을 벌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죠. 그러니까 앞에 봉산탈춤의 사자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팔목중, 목중 또 검은 옷을 입은 중이라고 그랬죠. 춤 장면은 첫째 거리, 둘째 거리, 셋째 거리로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는 연불놀이, 연불을 좀 우스꽝스럽게 해서 파괴하는 모습. 그다음에 침놀이. 침놀이는 말뚝이 장면인데요. 말뚝이가 가족들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침을 놓아서 살리는 장면입니다. 물론 말뚝이 자신이 놓는 게 아니고 사람을 불러서 침을 놓게 되죠. 그다음에 애사당 뻐꾸놀이는 애사당은 여인입니다. 이 여인과 또 이렇게 좀 안 좋은 그런 희롱을 하는 그런 목중들이 나와서 애사당 여인을 희롱하는 장면으로서 파괴승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노장춤 역시 앞에 봉산탈춤하고 일치되는 그런 장면인데요. 목중놀이, 목중이 나와서 또 파괴하는 모습, 소무놀이, 소무 여기서 아름다운 여인이죠. 무당, 젊은 여인이 나오는 부분이겠고요. 그래서 노장이 소무를 꼬시고 좋아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요. 원숭이 뭔지 알죠? 상인 있죠? 신발 장사가 나와서 소무가 노장이 두 명의 소무를 거느리게 되고 그 신발 장수에게 외상으로 신발을 사서 소무에게 주는 장면입니다. 취바리 놀이는 취바리가 그 노장의 소무 중에 한 명을 꼬셔내서 살림을 차리고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가르치는 글 공부를 막 가르치는 장면이 연출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노장충 장면도 역시 그 봉산탈춤하고 일치되는 장면이겠고요. 그 다음에 샌님춤 장면이 여러분들하고 지금 보았던 의막사령놀이 양반들을 그 희롱하는 그렇죠? 조롱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고요. 포도부장놀이는 포도부장이 샌님의 짝인 또 소무를 빼앗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8마당은 신하라비와 미알할미 춤인데요. 이 부분이 이 전 시간에 보였던 봉산탈춤의 미알과장하고 일치되는 가부장적인 남편이 아내를 혼내는 그런 갈등이 나타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자춤, 옴중춤, 연잎 눈꿈쩍이 춤, 팔목중춤, 노장춤, 샌님춤, 신하라비, 미알할미춤. 발음하기도 어렵네요. 자, 전체 과정 이 마당을 보시면 앞에 봉산탈춤하고 일치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또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개만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두시면 나머지는 쉽게 정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주별산대 놀이, 의막사령놀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언어의 양면성, 고대 풍자성, 개방구조, 옴니버스식 구성, 그 다음에 양반과 파괴승에 대한 풍자, 서민생활의 애환 이런 것들 함께 살펴보았습니다.